안녕하세요. 어, 네, 2021학년도 영양교사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공 영양을 담당하는 조선생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해커스 임용에서 영양 분야, 영양 전공의 전임 교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직업이 좀 더 있어요. 원래 저는 식품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해가지고 식품기술사 사무소 하나 차려서 거기 소장으로 있습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또 경희대학원, 중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러 오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임용고시 영양교사가 어떻게 합격하는지 시험을 좀 볼게요. 먼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저랑 함께할 1년 동안 함께할 그 부분은 1차 시험에서 교육학은 아니고 전공 A, 전공 B가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 두 개 다 영양의 전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전공에 대한 내용은 교과 교육학, 그러니까 영양 교육 및 상담 과목이 있고요. 나머지 교과 내용학이 식품 분야, 영양 분야의 7과목이 현재 합해서 8과목이 그 시험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하루에 실시가 되고요. 90분, 90분. 그리고 문제 유형 자체는 기입형하고 서술형으로 총 23문제인가요? 23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은 우리 전공 A, B가 80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하냐면 이 시험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영양교사 임용고시를 보면은 2008년도에 영양교사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시험 문제가 공개된 게 없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주관식 문제만 총 2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이때는 이제 객관식이 나와요. 객관식이 40문제 나왔고 이때 이제 5년이니까 5회가 나왔고 또 객관식 플러스 논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논술형이 4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5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한 번 또 바뀝니다. 2014년부터 19년? 18년까지인가요? 8년? 19년? 올해가 10, 그죠? 8학년도까지. 18학년도까지는 기입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었고, 논술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논술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부터, 미안합니다. 2019학년도까지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이 세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었고 문제 개수도 26개 나왔다가 20개 나왔다가 22개의 4개년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2020년도부터는 이 문제 유형대로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지금은 이제 결국은 기입형이 6문제 또 서술형이 17문제 해가지고 총 23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관식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 유형이 2008년으로 되돌아갔네? 그렇더라고요.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관식 2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논술형은 이제 없어요. 교육학은 논술이지만 우리는 논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양이 현재 공지된 전체 시험, 그러니까 초창기 2008년부터 모든 시험 문제 개수를 씌워보면요. 합계. 객관식이 200문제죠. 4, 5, 20. 그리고 주관식, 어떤 논술형 포함해가지고 총 199문제가 출제가 돼서 전체 399문제가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제 399문제를 올해 1년 동안 전공 기초 이론하고 그 기출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다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네. 이게 이제 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임용고시 문제 유형은 알겠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은 우선 영양사는 다 취득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이면 취득을 할 거고. 근데 지금 영양사랑 영양교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시험 자체도 차이가 있고 그 문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만 보면
영양사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고 보건복지부 면허증인가? 면허증이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면허증. 그래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는 관할이 교육부요. 이제 보건복지부 아니요. 교육부가 돼요. 그리고 하려면 이제 여기는 2년제도 다 시험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2년제 보는 거 아니요. 대학교 4학년 나와가지고 10% 들어갔고 교직을 이수하든가 아니면 교육대학원에 석사를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학위 자체가 다릅니다. 학위도 다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국가기관에서 좀 근무를 해봤어요. 지자체 또 농림부 산하기관 또 국회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은 좀 그 나라에서 하는 거에 특색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다시 하겠지만 그 뭐라 그러지? 국가고시는 국가고시만의 특징이 있어. 이거를 좀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가고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업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학교 담당 교수죠. 강사든지 교수든지 시험 문제를 이 사람이 직접 내. 시험 문제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친 것만 시험 공부하면 100점 맞았고 A+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가고시는 안 그래요. 학교에서 수업한 거랑 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교수의 역량하고 이 교수가 가르쳐갖고 시험 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출제위원이 별도로 있어요. 출제위원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 문제를 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별도의 출제위원에 맞춰서 이 문제의 특징을 자세히 보고 어디서 문제가 나왔는지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게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영양교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출제위원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안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을 모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좀 전부터 모집을 하고 플러스 검토위원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위원들을 합쳐서 모집을 해가지고 합숙으로 어디 리조트 잡아가지고 가다 놓고 시험을 출제를 해요. 수능도 이렇게 낸가? 그러죠. 그래서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 그러면 검토위원은 검토를 해. 근데 뭘 검토한가? 문제를 잘 냈는가? 그다음 둘째는 우리 같이 이런 학원에서 모의고사 풀어주거든요. 이거를 싹 수거해가 10월까지. 그래갖고 중복이 됐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가를 보고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 내가 9월 달에 모의고사 풀었는데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복 자체가 되는가를 확인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가고시의 어떤 출제 그 방법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가? 우리는 우선 주관식 서술형 문제 적응을 좀 해줘야 돼. 왜냐하면 영양사는 객관식이잖아요. 그 다음이 학교에서 수업한 거는 교수가 자기가 가르친 거 자기가 문제 내. 그러니까 그냥 그 수업만 듣고 공부하면 돼. 근데 우리 영양교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왜 이 문제가 나왔는가를 한번 반드시 파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파악한 거를 써야 돼. 이게 객관식으로 1, 2, 3, 4에서 찾는 거랑 그 문제의 답을 쓰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쓰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안다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래, 뭐 살모넬라라고 하자. 살모넬라. 한글로 쓰면 쓰겠네. 근데 영어로 써봐라. 안 써보면 못 써요. 손으로 써봐야 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서술형 문제는 손으로 쓰는 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했듯이 과목이 총 8개야. 이거는 교과 교육학, 나머지 영양학, 식품, 급식 해가지고 교과 내용학 해서 8개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교육과정평가원에 영양교사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는 그 파일이 있어. 실제로 공개가 돼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국가에서 보는 시험들은요, 요런 국가 자료를 봐야 돼.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 이번에
이거 개설했는데 누가 또 전화해서 물어봤대. 왜 우리 학원은 생화학 과목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고급 영양학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생화학이랑 고급 영양학은 우리 나라에서 한 과목 이 표에 없어. 영양 출제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출제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이 생애주기 영양학, 이 식사요법 이런 데서 문제가 포함돼서 있는 거지 원래 공식적으로 나온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뭐 생화학이 출제가 되니까 별도로 조금 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생화학이 있었고 생화학을 하겠다 뭐 고급 영양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원래는 이 나라에서 하는 거는 나라의 그 틀을 따라줘야 돼. 합격을 해서 교사를 해도 똑같아. 여러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시키는 거를 하는 거야. 그 나라에서 시키는 거, 나라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하는 거고 매뉴얼도 다 있고 시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 고급 영양학 과목을 누가 개설을 해갖고 했어. 그래갖고 이게 시험에 나와 왜 우리 학원은 없어?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없어. 나 일부러 뺐어요. 물론 이제 이 고급 영양학을 여기에 녹여내가지고 다 공부는 해줄 거예요. 문제도 그 맞춰가지고. 근데 원래는 요게 원칙이 되겠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영역도 이게 상세하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다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네. 시험 범위를 요거를 보고 시험 범위를 파악을 다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나라에서 이렇게 시험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대로 시험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도 홈페이지 가면은 시험 문제 오류 있는 거 빨리 그 신고하라고 나왔거든요. 민원 넣으면 돼. 왜 여기에 포함도 안 되는데 시험 나왔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국가 공무원 뽑는 시험이 됩니다. 그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지금 그 아까 말했던 고급 영양학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겠네. 영양소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과목을 보시면 되고 영양 판정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생애주기 영양 판정은 섞었죠. 그 다음 영양 판정이랑 식사요법도 섞였어. 문제가 통합해서 같이 포함해서 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학도 마찬가지. 식품학은 식품학만 있는 게 아니라 조리랑 문제가 섞였어. 또 단체 급식도 마찬가지 위생이랑 섞여갖고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 자료는 필요하면은 그 복사해가지고 드릴게요. 이거는 이미 다 공지가 돼 있는 거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공개해갖고 배포하는 거예요. 이대로 공부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강으로 오신 분들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한 달, 이 1년 동안 이제 1년이 남았네.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볼게요. 먼저 그 제가 올해가 이제 2020년이라고 치고 2020년이면 2018년 후반기에 여기서 연락이 왔어. 아니 2017년 후반기에 해커스에서 연락이 왔어. 강의 한번 해보자요. 그래갖고 나는 뭐 사교육은 안 해봤다. 난 사교육도 안 받아보고 잘 모르겠다. 근데 해보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더니 오케이 알았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그 2년 동안 제가 그래서 2019학년, 2020학년도를 했네. 그래서 2년간 그 강의를 많이는 안 했고 제가 주로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그럼 내가 이 기출 문제를 유형을 파악해가지고 어디서 나왔냐, 어떤 문제가 나왔냐를 파악해서 최대한 그럼 적중할 수 있을 만한 비슷한 문제들을 뺐단 말이에요. 그 틀에 맞춰서. 그럼 그 중에 몇 문제가 적중이 됐냐. 이게 이제 사교육을 하는 선생으로서는 나의 임무거든요. 많이 합격을 시켜줘야 돼. 그래가지고 했더니 첫 해, 그러니까 첫 년도에는 그 이때는 제가 식품만 했었어. 원래 내가 식품을 전공을 해서 식품만 해가지고 총 우리 영양에서 8문제 적중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영양을 같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총 10문제 적중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쬐끔밖에 적중 안 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 개수를 봐야죠. 문제 개수가 이때는 전체 뭐 75개였고 이때는 46개인가 그랬거든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봐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1000개를 풀어갖고 20개 적중했어. 이거 10,000개를 풀어갖고 46개 다, 23개 다 적중했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도 없어. 40개 풀면 기억난가? 기억 안 나. 100개를 해갖고 20개 했어. 그러면 많이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40개 풀어갖고 20개 나왔어. 그거는 적중이 아니죠? 그래. 적중이 아니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재작년 거라 그래야 되나? 2019학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내가 강의한 거를 보면은 먼저 이때는 모의고사를
6, 7, 8월에 좀 했었어요. 무료 모의고사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10월 것까지 다 쓸어가더만 그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이. 그래갖고 작년에는 10월까지 모의고사 이제 안 했어. 올해도 이제 9월까지는 모의고사 안 할 거예요. 내 거 문제 유출되는 것도 싫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냈는데 피해가는 건 나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보면은 6월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식품이요. 영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품 문제가 나오는 게 영양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식품 가공도 있고요. 조리도 있고요. 보건도 있었어. 식품 위생과 보건도 포함된다. 그래갖고 식품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좀 적중이 잘 됐어. 식품은 그러니까 영양은 문제 안 냈고 식품만 다른 분야까지 포함을 하면은 6월에는 11문제 내가지고 2개 나왔네. 7월에는 11개 내서 적중 하나, 유사 하나. 8월은 3개. 10월은 6개. 11월은 21개인데 11개 됐네. 많이 했어.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총 그때는 75개 중에 32%인데 실제적으로 10월까지는 안 봐야 돼.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 걷어간다고 이때까지는 시험 문제 걷어가요. 그래서 11월만 보면은 21개 중에 적중 5개, 유사 6개에서 50% 넘게 적중이 됐어요. 식품을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학원 선생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볼까요? 식품에서 영양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때는 내가 영양교육학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그 영양교육학,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적 행동 이론 비슷한 게 나왔다. 그 다음이 매년 나오는 거지. 식품 그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모자 영양 매년 나와요. 이때는 내가 문제를 조제 분류로 냈어. 근데 이때는 모유의 성분으로 냈네.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죠. 그 다음에 이해는 뭐가 나왔냐? 그 재작년이니까 계란 살모넬라 난리 났어요.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줘야 되는 거예요. 계란 살모넬라는 이거는 대단한 것도 아니요. 그다음에 이거 피루부산 경로 알코올 대사도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생화학에서 대사는 뭐 매년 출제되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맞추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나 답이 일치하는 거, 문제 또는 답이 일치하는 걸 보면은 그때 엘슈어에서 영양 교육 및 상담에서 한 문제 적중했고 팩틴도 매년 나왔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는 감칠맛 나올 것 같았어. 왠지 오래돼갖고 이거 중요한데 왜 안 나왔을까 했고 냈더니 나왔어. 그다음에 곤장 식사 패턴도 마찬가지.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근데 그동안에 안 나왔더만 왜 안 나왔을까 해갖고 냈어. 근데 당연히 나왔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돼야 적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재작년 문제는 사실 좀 쉽지 않았는가? 난 너무 쉬웠어.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랑 이 시험을 보고 내가 맞춰보면서 얼마나 내가 많이 더 했는가에 좀 희열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때는 맞추고도 그렇게 내가 막 뿌듯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적중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보건이나 식품 가공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유지, 뭐 단백질, 그다음에 이때는 기생충 나왔네. 그리고 뭐 보건은 마찬가지. 식품위생학에서 중복이 계속되고요. 가공은 이거는 내가 식품을 워낙 뭐 십몇 년 동안 계속 전공을 해서 이게 적중되는 게 당연해요. 뭐 나올 만한 것만 해가지고 냈고 당연히 적중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유제품 관련한 거 올리고당 또 보툴리늄 뭐 건조 그 다음에 집단 교육까지 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적중이 됐었다. 그리고 우리 영양은 아니어서 제가 표시는 따로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은 어쨌냐? 작년을 볼게요. 작년에는 내가 2회 봤어요. 모의고사 2번 봤거든요. 그래서 46문제 냈어요. 23개. 23개인데 2번 봤거든요.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봐요. 답안지도 똑같이 해갖고 모의고사 풉니다. 그래서 문제지 답안지 똑같이 해서 풀어서 46개를 냈고 그래서 문제 자체는 A형, B형이 12개, 11개, 12개 똑같아. 이거는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중을 얼마나 했냐 이게 중요한데 이때는 적중이 뭐 하나, 유사 하나. 적중은 문제나 답이 똑같은 거. 아예 일치되는 걸 적중. 유사는 설명할 때 나온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문제는 살모넬라로 냈는데 아니 뭐 문제는 내가 비브리오로 냈는데 계란을 같이 하면서 살모넬라 막 설명을 다 해줬어. 그러면은 그걸 내가 유사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반드시 내가 언급을 했다. 모의고사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그러면 유사로 넣고 보면은 이때는 뭐 2개, 1개, 3개, 4개 해서 전체적으로 10개 적중이 됐네. 그래서 46문제 중에 10개 적중했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낸 뭐 성과가 되겠네요.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A는
일반적으로 그 전공 A가 좀 더 쉽더만 좀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전공 B가 조금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렵다, 약간 좀 평범하지 않은 문제들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전공 A에서 이거 탈수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 내가 마지막 모의고사 할 때 꼭 물은 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저거 문제예요. 시사 문제예요. 시사에. 왜 그래? 작년 여름에 어떤 저기 여학생이 산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실종됐어. 그래갖고 텔레비 막 뉴스 나고 난리 났거든. 찾아야 된다고. 결국은 열흘 만인가 찾았어. 그래갖고 맨 처음에 기사가 뜬 게 애기를 찾았는데 애기가 힘이 하나도 없고 거의 반 실신 상태인데, 정신을 차리고 맨 먼저 한 게 물을 막 마셨어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어. 그걸 보고 올해 탈수 나온다, 올해 물 나온다 해줬거든요. 근데 다행히 2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 시험 문제를 내면서도 내가 탈수를 냈지만 탈수도 영양에서는 수분, 그 다음이 식품에서도 마찬가지 보라 그랬거든요. 수분 활성도든지 아니면 뭐 저기 건조 곡선이라든지 이런 거 반드시 보라고 한 게 수분이었어. 근데 다행히 수분에서 2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문제에서 풀어주지 않았으니까 적중해서 뺐는데, 아무튼 이렇게 반드시 나와주는 어떤 시사 문제들이 있어. 이거는 내가 막판에 체크를 다 해준다. 모의고사 볼 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는 영양 판정 문제로 넣었어요. 그래서 혈액 요소 질소 농도가 답이 됐었다. 그 두 번째는 영양교육 이론이죠. 이거는 매년 똑같아. 그래갖고 5개인가 정해져 있어. 행동 변화, 사회 인지론, 또 약간 뭐 계획적 행동 이런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매년 돌려가면서. 근데 이거는 유사 나올 수밖에 없어. 아무튼 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적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도 올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난리 났었잖아 작년에. 조국 때문에 공정 안 해, 공정 안 하네. 그죠? 공정 안 해. 공정 안 하네. 평가가 잘 됐네, 안 됐네.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급식에서는 또 뭐가 나왔지? 그 모집, 공정한 모집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시사는 모의고사 볼 때 연말에 해준다. 11월 달에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도 매년 나와요. 이거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그동안 안 나왔었나? 그래갖고 이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문제야. 이것도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내서 적중이 됐다. 유사였네, 유사.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볼게요. 토의 방법도 우리 왜 토의가 맨날 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여서 그래.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여갖고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말로 설득해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바꿔지는 거죠. 이거 토의요, 토의. 그게 토의는 나올 수밖에 없어 매년.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하고 냈더니 적중됐어요. 작년에 뭐 곤장 식사 패턴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왜 중요한데 왜 안 나왔을까? 갖고 나온 것이 비타민 B12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LDL, HDL은 원래 중요해. 근데 그동안 또 안 나왔더만. 그래갖고 오랜만에 한번 내보자. 그래서 다행히 적중이 유사가 됐고, 황달은 작년에 또 이슈가 뭐였을까? A형 간염이죠. 일군 법정 전염병인가. 그래서 이거 문제 여러 개 냈어. 조개젖을 낼까, 간염을 낼까, 식이요법을 낼까. 그러다가 모자 영양에서는 간이니까 황달이네. 그래서 하나 냈더니 당연히 적중되죠. 이런 식으로 적중을 시킨다. 그래서 매년 모의고사 문제가 바뀌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그 해의 이슈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바꿀 거야. 그 다음에 호화는 그동안 또 안 나왔어요. 호화가 잘 안 나와갖고, 왜 호화가 안 나왔을까? 그러니까 전분이 안 나왔었어, 몇 년간. 그래서 왜 전분이 몇 년간 안 나왔을까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문제로 호정화를 내고, 전분은 호정화만 있는 게 아니고, 호정화는 나 쉽게 내긴 냈는데, 그 전분은 호화도 있고 뭐 당화도 있고 다 있는데, 당화는 얼마 전에 나왔고, 호정화도 한동안 안 나왔고, 호화도 한 번 잘 안 나왔으니까 아무튼 보라 했는데 호화가 나왔네. 그래서 유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중이 됩니다. 올해도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됩니다. 그 다음이 그러면 그 나눠준 유인물에 저거 있죠? 영양이 8과목인데 문제를 보면 문제 하나에 한 개만 물어보지 않는다. 문제 하나에 한 2개씩 3개씩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통 과목을 섞어서도 물어봐. 단원도 섞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과목을 섞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섞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그 전공 관련성, 식품이랑 조리랑 섞었어. 영양이랑 영양 판정이랑 섞었어. 영양 판정이랑 식이요법이랑 섞었어. 이런 식으로 관련성, 그리고 그에 따른 출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식품, 영양, 영양교육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식품은 급식, 그 다음에 식품조리, 그리고 영양은 3가지가 있지. 생애주기, 영양학, 판정식이. 이건 다 묶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우리 이제 다른 임용고시 영양이랑 달리 우리 영양교사들은 다른 임용고시 과목이랑 달리 영양교사들은 주경야도 가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연령대가 높아요. 근데 나는 주경야독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한 14년 다녔는가? 회사를 다녔어. 회사든 뭐 국가기관이든 어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온천지를 다녔거든요. 회사를 몇 년씩 다녔고 그 와중에 기술사도 합격하고 자격증도 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박사도 받고 석사까지는 풀타임으로 했고 박사는 회사 다니면서 한 또 6개월 놀면서 막 박사 논문 실험하고 난리 쳤었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1년 동안 나 공부만 하겠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러고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하겠다 아니면 나는 결혼을 해갖고 주부 뒤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애기가 둘인데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합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 돈 주고 다니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를 좀 같이 해줄 거예요. 그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술사 합격이 자격증이 나한테 11번째 자격증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자격증이 12개가 있어. 그래요? 근데 이게 11번째 자격증이고 이거 회사 다니면서 공부해갖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한 달을 공부를 했어. 한 달을 공부를 했어. 어떻게 한 달 만에 이걸 붙어요? 기술사 뭔지도 모른가? 기술사는 그 기능사 따잖아요. 우리 조리 기능사 2년 이거는 아무나 따. 국민학생도 따. 근데 이 위에 산업기사가 있어. 산업기사는 뭐냐면 전문대 나온 사람들이 따는 거야. 그 위에 우리 식품기사가 있어. 그죠? 그 위에 기술사가 있어. 이거는 이 위에는 없어. 그 다음에 기능사는 이 위에 조리는 산업기사가 있고 요 위에 기능장이 있죠? 기능장이 있어. 그 위에 명장 같은 게 또 있단 말이야. 기술사는 이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어렵단 말이야. 보통은 막 3년씩 공부하고 난리야. 나는 이거 한 달 만에 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돼. 왜냐면 100시간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1시간을 해도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도 나 퇴근하고 했단 말이죠. 회사 다니면서 이때 야근 막 하면서 난리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했던 못했던 이야기를 좀 봅시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합격을 한가? 전공이 8개가 있어. 근데 뭐가 있냐? 뭐 식품 나는 조리사도 있다. 조리 기능사 같은 것도 있고 뭐가 있냐면 위생사도 땄네. 그다음에 식품 기사도 땄어. 그리고 뭐 기술사도 있어. 또 몇 가지 더 있어. 그러면은 근데 이 8가지 전공 중에 교사 빼고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과목에 식품 위생학이 있어. 그래요. 그럼 나는 위생학을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죠. 전공 필수잖아. 그럼 식품 위생학을 총 8번을 반복해갖고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조리사를 딸 때는 그냥 외우란 거 외워갖고 객관식 풀어요. 두 번째 위생사를 따. 그때는 또 외워갖고 공부를 해. 그다음에 세 번째 기사를 따. 이때도 막 외워갖고 공부해. 그러다가 기술사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게 시험이 문제 유형이 다 다른 게 그때부터 보여요. 똑같이 위생학이잖아. 그러면 이건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해준 거예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해준 위생학하고 조리사 위생학하고 위생사 위생학하고 기사 위생학하고 기술사 위생학하고 우리 영양교사 위생학하고 다 틀려. 다 틀려. 위생학 똑같은 위생학인데 문제가 다 틀리다고. 그걸 나는 알아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길 땄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이때까지는 기사 딸 때도 몰랐어. 그냥 책 보고 공부하니까 그때 몰라. 근데 기술사도 책이 없어요. 기술사도 우리 영양교사도 사실 책이 없다. 문제는 진짜 영양교사를 위한 책이 없어. 기술사도 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나 혼자 생으로 책 한 대여섯 권 사놓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문제들이 다 조금씩 똑같은 과목인데 다 다르고 책마다도 좀 다르구나. 이걸 내가 이때 알았어. 그래서 이 눈으로 지금 우리 교사를 보잖아요. 아, 이게 영양교사는 또 교사대로 또 다르구나. 똑같은 과목인데 그거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이 최대한 단시간에 영양교사에서만 나오는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들을 파악을 해갖고 강의를 해주고 여기에서 문제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 외울 거 외워라 또 모의고사도 여기 내가 나올 만한 것들에서만 딱딱딱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생의 역할이 돼요. 내 역할이 되겠어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저는 식용과 나왔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나 전공이 나 원래 꿈이 영양사였는데 영양사는 안 했지만 어쨌거나 식용과는 나왔어.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교직도 이수했어요. 그죠? 근데 안 한 사람들도 많네.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사실 우리 교수님도 나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들이 약대 교수님이 막 식품하고 그래요. 영양도 하고 영양사 없이 그냥 교수 해보라. 식용과 교수 그래요. 강사도 똑같아. 영양학과도 안 나왔는데 그냥 이거 영양교사 하고 교직도 모르는데 그냥 가르쳐보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하기는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나는 교사가 뭔지 안다. 그다음에 이 영양교사가 시험이 어떻게 나온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에 한 과목씩 끝낼 거예요. 공부를. 왜 그래야 된가?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재수생도 있어요. 삼수생도 있고 많이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올해 이제 나는 공부를 원래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해볼란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된가? 공부가 안 돼. 나는 그러던데요. 나는 모든 공부할 때 이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올라가. 이게 뭐요? 미생물 생물곡선이요? 아니죠. 공부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부를 처음에 그냥 우선 앉아 있어. 우선 도서관에 도서관에서 가갖고 자. 앉아갖고 커피 마시고 하늘 봐. 그다음에 딴 사람 뭐 하는가 봐.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랬거든요. 공부하면. 그런 다음에 공부가 조금씩 시작을 해갖고 진도가 나가는 거야. 그런 거야. 바로 공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공부가 시작이 되면 어느 순간에 막 되는 순간이 있어. 재밌어. 이해가 되고 탄력 받았다 그러죠. 막 올라가. 이 순간이 있어갖고 이게 끝까지 가야 돼. 근데 이 기간이 1년을 잡잖아요. 그럼 나는 안 된다고 봐. 1년에 걸리면 중간에 슬럼프가 와. 방황을 해. 우울증이 와. 공부를 못하겠어. 또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 바쁘죠, 우리.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도 기술사를 1년 공부하라 그랬으면 나는 안 됐을 것 같아. 그냥 한 달 만에 죽기 살고 끝내니까 이게 되는 거지. 1년씩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기간 1년 남았는데. 그래서 한 달씩 끊는다. 한 달로 끊어야 돼, 과목을. 그래서 그러면 과목을 뭐부터 해야 된가? 제일 중요한 영양교육이랑 영양학부터 해야 된가?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해야 돼. 왜냐면 이게 계속 적용된다고. 맨 처음에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쉽고 그냥 단순 암기만 해도 되는 거. 위생학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 이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또 나중에 외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다가 점점 어려운 걸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식품을 먼저 끝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생학하고 관련된 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식품하고 그리고 관련된 조리를 끝내줘야 돼. 그 다음이 탄력을 받았어. 그리고 한 달 한 달 내가 성취를 느껴야 돼. 그래야 우울증이 극복이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슬럼프 빠져갖고 3달 놀아본다니까. 슬럼프 1월에 공부 시작해갖고 3월까지 슬럼프 왔어. 이제 3월에 갖고 7월까지 놀았어. 9월에 이제 울어해. 이제 어찌까. 이러면 안 돼요. 한 달부터 식품 위생학부터 시작해. 근데 망했어. 근데 급식을 넘어가. 이제 공부가 좀 될 거 이제 시작이 돼. 좀 올라가야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 그래요. 식품 위생학을 해, 급식을 해, 식품학 조리학을 해갖고 이제 이때부터는 엉덩이 붙여갖고 하루에 10시간씩 앉는 게 된단 말이죠. 이때가 되면 이때는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냥 앉았다가 딴 생각하고 집에 가야 돼. 처음에는 한 달은 그런 그 각오를 하고 그러다가 점점 쌓여갖고 이제 어려운 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영양학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문제 빈도가 높은 30%가 출제되는 교육학을 8월, 9월에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7, 8월이냐, 8, 9월이냐.
7, 8월에 봐가지고 이렇게 공부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야지 공부지. 안 그러면 1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과목씩 끝내주겠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단수나 암기부터 시작을 한다. 잊어버려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유생학은 사실 잊었으면 9월, 10월에 다시 그냥 책 보고 외우면 돼요. 다른 건 아니에요. 공부를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 역순으로 잡았어. 됐어요. 그 다음이 이론만 보면 안 돼. 유생학 할 때 그래 처음에 이제 유생학을 한다고 했어. 근데 이론을 막 봐.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9월 달에 기출문제 풀어봐. 하나도 못 풀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론하면서 기출을 같이 봐야 돼. 나는 내 자격증 기술사도 마찬가지. 이론하면서 기출을 같이 봤어요. 나는 기출을 보고 이론을 봤어. 사실 기출을 보고 이론을 봐야지 공부가 새로 되고 머리에 남지. 이론하고 기출하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론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론 다 있어. 다 배웠어. 영양사 해가지고 다 알아. 사실 학과 공부 듣고 영양사 봤으면 2번 했잖아요. 근데 왜 몰라? 다 알아. 근데 못 풀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교사 어렵지만 기출을 보고 그에 따른 이론을 가는 게 맞아요. 모든 공부는 이렇게 하게 된다. 이래야 합격이 돼요. 한 달 만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근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책이 없어. 책을 한 권 받고 안 돼요. 나는 그랬어. 책을 나 최소 전공마다 5권에서 10권까지 있어. 몇 권이요? 8과목이면은 40에서 80권이 있어야 돼. 나 책이 엄청 많아. 책이 책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이 책에 안 나온 게 저 책에 답이 나왔고 막 난리여. 나는 그랬어.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았는데 나는 선생이니까 정답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에서 답을 찾은다고 내가 알지만 근데 안 나오고 난리여. 그래서 찾아보니까 책이 최소 5권은 있어야 돼. 과목별로. 유생학도 5권이 있어야 돼. 난 유생학 한 10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책이 많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은 10권 볼 수가 있는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0권을 봐갖고 그 중에 이 기출 나왔던 거랑 내가 봤을 때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갖고 아예 새로운 영양교사 전문적인 책을 해줘야 된다고. 그 이론을 새로 해줘야 된다고. 그거를 내가 선생으로서 역할이 돼요. 그 정립을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론만 봐. 그러면은 맨 반만 묵어해. 기출을 봐. 반찬만 묵어. 그러면은 이게 안 돼. 소화도 안 되고 뭣도 맛도 몰라. 밥하고 반찬을 같이 먹어야 돼. 밥 먹고 김치 먹고 밥 먹고 불고기 먹고 해갖고 밥하고 기출을 같이 밥하고 반찬을 같이 먹고 이론하고 기출을 같이 해야 내가 먹고 맛있고 맛없고 뭐 내가 이거는 맛있으니까 그걸 알지. 밥만 먹고 반찬만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해주는 게 우리 선생의 몫이 되겠네요. 나의 공부 방법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뭐를 해야 된가?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해줄 거야. 이거 이론 기출 다 해줄 거고 뭐 책도 10권씩 받고 다 해줄 건데 집에 가갖고 공부를 좀 해야 돼. 이제 수업을 하면은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하려면 스트레스 받고 또 포기 와 우울증 오고 그 좀 방황하고 중도 포기 오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거나 써보거나 그렇게만 하면 되고 반드시 자기가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몫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해줄 거는 책 10권을 시험에 나올 것만 압축시켜갖고 이론 기출 한번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선생님 역할이 되겠네.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 역할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합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또 이 말이네. 기출 중요도의 역순으로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은 공부가 하나도 안 돼. 공부해봤자. 그리고 맨 책만 나 책 보잖아. 그러면 책을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딱 꺼맞춰. 여기만 보고 딱 포기해. 이런 책을 하면 안 돼. 이거 한 권 띄고 한 권 또 띄고 해갖고 8과목을 순차적으로 다 뛸 거야.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야 9월 달에 내가 약한 거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지. 여기 책이 전부 다 여기만 껌해. 이런 식은 건 아닌 거야. 이러면 안 돼. 또 1년 또 해야 돼. 그래서 거꾸로 간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이 제일 중요한 거. 순서가 사실 제일 중요해. 이거 1번, 2번 중요도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중요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또 그 통합 문제도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지 이 섞어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또 내가 중요한 거를 마지막에 해갖고 이거를 다 시험 문제를 맞아야 된다. 이거는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저의 어떤 그동안의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주경야독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자격증이라든지 온갖 시험을 봤을 때, 국가고시를 봤을 때 어떤 그 국가고시만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나는 그 출제 원리를 이제 파악하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새로운 문제를 예측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 내 목표는 사실 이 전공 영역에서 적중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 내가 사교육으로 봤던 합격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정보처리 기사예요. 이게 컴퓨터 학원에서 그때 나 2006년에 이거 합격했거든요. 2006년에 나 이때 회사 다닐 때 이걸 땄어요. 회사 다닐 때 야간에 국가에서 뭐 직장인 노동부에서 뭐 국비 지원해갖고 자격증 많이 있어. 이걸 땄는데 그때 그 간판에 99% 합격이라고 적어져 있더만 이게 이제 내가 사교육에 들어온 이상 나의 목표는 이거죠. 99% 합격. 내 목표고 그다음에 최대한 적중 이게 되겠네. 적중 근데 적중을 10,000문제 내갖고 20개 하는 게 아니라 적중의 퍼센테이지가 되겠네. 올해는 한 100문제 정도 될 거야. 100문제 안 되겠나? 모의고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몇 퍼센트 적중하는지 그런 식으로 나도 나대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많이 작년보다 더 많이 적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격 설명에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처음에 했던 이거는 까먹어도 다시 보면 다시 금방 외울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뭐라 그러지? 까먹으면 다시 외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더 낫다. 이거는 금방금방 다시 외울 수 있어. 옛날에 했지만 내가 잊어버렸지만 다시 9월, 10월에 복습을 하면은 금방 외워버리거나 다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를 시작을 하면 어려워. 그래갖고 뭔 말인지 몰라갖고 포기돼.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뒤로 일부러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예상한 거는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 2019학년도에는 너무 뻔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었어. 근데 2019학년도인가 이때는 하가 다 나왔어요. 내 모의고사 기준으로. 올해는 중이 같이 나왔어. 2020학년도는. 그래서 올해 문제가 난 더 재밌고 더 좋았어요. 나는 이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때는 너무 쉬웠어. 이렇게 문제 내면 사실 변별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난 이 문제가 더 좋아. 올해 문제가 더 재밌고 이렇게 문제 내는 게 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음, 그건 이제 내가 해주는 거죠. 나는 나의 기준에서 보는 그런 그 포인트가 봅시다.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건데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능사부터 시작을 하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게 열매가 맺어 꽃이 펴 그죠? 여기는 잎이 있어. 그래. 그러면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영양교사 수준은 이 정도예요. 영양교사 수준은 여기서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그 영양교사만의 나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다른 시험들하고 다 달라. 이 영양교사만의 어떤 지점들 이거를 나는 알아. 그러면은 근데 이 지점이 왜 이게 나왔는가를 파악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게 왜 나왔는가를 파악하면 지금까지 안 나온 부분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안 나왔을까 하는 것들이 나는 생각이 나와서 이런 것들로 모의고사 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중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공부를 내가 많이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 공부를 그 국가고시에 맞는 공부를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국가고시에는 이렇게 나오구나. 이거는 나의 어떤 노하우가 되겠네. 평가 영역에서만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어떤 문제든 그 영역 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뭔 표현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뭐 대사가 그 뭐냐 올해 과당의 대사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속해요? 과당의 대사. 과당의 대사가?
아, 그래. 나는 생애주기 영양학의 영양소 개요의 에너지 대사와 균형으로 봤어요. 과당의 대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좀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내 기준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과당의 대사는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영양소 개요에서 에너지 대사와 균형으로 들어간다. 에너지 대사니까. 어. 근데 이제 다른 뭐 사람들은 뭐 고급 영양학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제 그렇거든요. 뭐 식품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당은 에너지 대사와 균형이다.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나는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우선 그 제일 좋은 점은 방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학부생이면 4학년이면 방학이 여름방학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때 좀 많이 공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대학생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있어요. 수업이 1교시부터 9교시에 끝나잖아요. 야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야간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부생 같은 경우는 이게 장단점이 있어. 회사를 다녀본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른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근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머리가 더 잘 돌아가. 그리고 하는 일이 공부밖에 없어.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강점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나는 뭐 4학년이니까 힘들고 좀 그게 할 게 아니라 나의 강점을 찾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4학년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또 전공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수업 시간에 전공을 배워. 영양사도 공부해. 영양교사 세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니까 더 효과적 아닌가? 그래서 수업도 잘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공부하면 난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모든 게 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영양사랑 같이 공부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4학년이면 사실 가족이 없잖아요. 나는 애기가 있어. 애기를 키우면서 하고 아니면 회사 다녀. 그러면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회사에 노동력과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은 그게 아니요. 그래서 충분히 나는 시간 많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는 공부가 본업이고 그거 말고는 잡다한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뭐 있어요? 질문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점수에, 예. 왜냐면, 왜냐면 작년까지는 논술령이 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령이 있을 때는 마지막 그 10번 논술령 문제가 반드시 교과 교육학에 포함되는 문제들이 나왔고 나머지는 그냥 분포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보통은 1번 문제가 항상 영양교육 및 상담이었어.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는 뭐지? 배점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항상 배점 기준으로. 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이렇게 교과 교육학이 30% 내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30%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민원을 넣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게 공지에는 25에서 35% 내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0%밖에 안 나왔던데요. 민원을 넣어야 돼. 이거는 출제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거면 이걸 바꾸든가 아니면 출제자가 검토위원이 잘못한 거죠. 음. 이게 국가기관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요. 안 그러면 민원을 내야 되고. 그것까지는 나도 섞어서 그냥 같이 보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분류는 못 하겠어요. 그냥 같이 섞어서 많이 뭐 한 30%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24시간이면 한 20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0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 약간 그 정도 변동은 있어요. 아, 그다음에 하나 빠먹었네. 맨 처음에 나 식품기술사무소에서 여러분 나중에 영양교사 합격하고 기술사 시험 볼 때 그쪽으로 오세요. 내가 기술사 가해해줘요. 그거 빼먹었네. 그리고 이 말도 그리고 점수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요. 60점밖에 안 돼. 막 100점, 막 80점 막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6, 70점이면 다 붙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안 했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고 어려운 걸 알겠는데 그렇게 막 다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면 하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